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애니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완성 두 번째 유형편에 들어있는 글이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구한말 멕시코 애니깽 농장에 노예로 팔려간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당시 민중들의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러한 희곡이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 나중에 영화나 혹은 아니면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작품이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로 양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이런 당시 황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민족의 이런 애니깽 농장에서 일했던 이러한 민중에 대한 모습과 두 가지를 갖다 병치시킴으로써 내용을 갖다 전개시키고 있고요. 우리 민족의 그런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한쪽 면에서는 보여주고 한쪽 면에서는 당시에 구한말의 민족의 이런 순환사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갖다 편성함으로써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반되는 인물들의 처지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조선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희곡이다 보니까 희곡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 무대 위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이러한 공간적인 위치라든지 혹은 아니면 인물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그리면서 한번 이 작품을 갖다 감상하면서 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글 같은 경우는 등장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심리를 갖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는 대사나 혹은 아니면 지시물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심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극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어쨌든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갈등 관계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도 잘 따져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파악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궁녀와 황제 그리고 또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실에 대한 모습과 그 다음에 애니깽 농장에 대한 모습 둘로 양분된다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모습은 지금 황실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어둠 속에서 자 소리가 나옵니다. 요 소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소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조선의 궁성은, 자, 궁성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 궁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용하고 태평스러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당시에는 구한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구한말이고 지금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것 자체가 지금 1904년 바로 우리 민족이 지금 애니깽이라는 농장에 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겪고 있던 그 당시인데, 그런데 문제는 궁성은 바로 뭐하고 있었다? 거기에 조용하고 태평스러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태평스럽다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민족 자체는 조선인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궁궐은 그와 정반대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당시의 황실에 대한 모습을 갖다가 아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글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태평스럽고 세계열강 각축전 소강 상태에 빠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시에 우리 나라를 갖다가 침범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러시아니, 일본이, 중국인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당시의 이런 궁궐의 모습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런 모습들 다 역사적인 것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가 하는 역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죠?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냐? 당시의 상황,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 소리는 누구와 같은 역할? 바로 소설에 있어서 서술자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소리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소리라는 것 좀 더 볼까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일본의 야심찬 세력들은 공성의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의 황제도 공성의 대신도 무력한 나라를 소일하고 있었으니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 문제는 차츰 잊혀가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사건 정황들을 자, 거기다가 뭐까지 인물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요걸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건 전개의 이런 과정까지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의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노예로 팔려간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얼마나 비참한 이런 멘트입니까? 그러니까 이 멘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당시의 조선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이러한 모습을 겪어왔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을 갖다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무대 밝아지면서 고종황제와 궁녀가 화준을 즐기고 있다고 해요. 화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꽃병에 꽃을 던져가지고요. 그리고 넣는 그러한 놀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황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다. 따지면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냥 무능력한 이러한 무기력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당시의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국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볼까요? 궁녀가 얘기합니다. 손을 좀 더 높이 들고 던져라. 뭐 황제가 여러 때가 못하다. 그리고 궁녀가 또 그 밑에 내기하고 있다. 어떤 내기냐 했더니 오색 비단 여든 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비단을 갖다가 여든 필을 갖다가 하는 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모습에서는 당시에 이렇게 아주 궁녀나 혹은 아니면은 지금 궁성에서의 삶은 화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공성에서의 삶이 아주 화려하다. 그런 공성에서의 삶이 화려하다는 것은 누구와 정반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당시 조선의 이러한 그 애니갱 농장의 이러한 그 이주민들, 그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이러한 그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바로 애니갱 노동자의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화준놀이가 뭐 서툴다, 날씨가 궂은 모양이다. 그랬더니 궁녀는 심기가 편치 않으신 것 같다. 그랬더니 헛손질하고 이렇게 있다. 일본에 갔던 윤대감이 큰 수확을 얻으셨다 한다. 윤대감은 누구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바로 윤치호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인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멕시코로 간 조선인들에 대해서 바로 고종황제가 이제는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으로 파견시킨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 멕시코에까지 갔다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멕시코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배편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멕시코까지 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그랬더니 하는 큰 수확을 어쨌든 얻었대요. 근데 큰 수확이 뭐냐? 근데 잣 이야기인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윤치호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현재 아라오라고 한 것은 멕시코 이주민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애니갱에 대한 문제, 이것을 파악해오라는 것이 이게 제일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수학이라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황제가 얘기하는 게 세상에 요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큰 수학이면 애니갱 문제 파악에 대해서 제대로 해냈니?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별개고 잣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 거. 이 모습에서 지금 황제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황제 같지도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황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황제에 대한 것은 딱 하나, 첫 번째 바로 뭐다? 무능력하다는 거. 아주 무능력한 일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그러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요거 말고도 뒤에가 더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궁녀가 뭐 거기서 뭐 고무라 주따로 외무신이 진상품 보내오셨다. 근데 뭐 순금이 200냥, 삭도 물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궁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황제 옆에 있는 궁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황제는 지금 궁녀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꽂는 그거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녀는 옆에서 지금 이 바로 애니깽에 대한 문제 파악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옳게 지금 바라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황제의 눈을 더욱더 가리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 보시게 되면은 바로 간신과 같은, 그래서 황제의 눈, 바로 임금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것이 바로 궁녀겠구나라고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대적인 측면으로 부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궁녀는 바로 누구의 편에 있는, 바로 일제의 이러한 편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시면은 고무라 주따로 외무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한 푸짐한 이러한 뭐 진상품이 왔다는 등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궁녀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도 그 옆에서 고종 황제를 보필을 하고 있지만 고종 황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궁녀는 황제의 이성적 판단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측면, 제일 큰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역시 일본에게 빌붙어 있는 바로 친일적, 바로 친일의 행위를 했었던 이러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저 윤치호 대신 온다고 그랬더니, 자, 윤치호가 드디어 왔습니다. 일본 다녀온 보고 올리겠다. 수고 많았다. 일본 거쳐 하와이까지 다녀오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바로 원래는 이 앞부분에 보면은 황제가 바로 이 애니깽 문제 파악을 위해서 멕시코까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와이까지 내친김에 갔다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멕시코까지 뭐 가질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본인은 하와이까지 그래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멕시코까지 가려는 의사도 사실은 없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거기 그래 멕시코에 끌려간 백성들 어찌 되었노? 그나마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나마 아까는 잣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윤치호를 봐서 머릿속에 떠올랐나 보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황제다운 면이 그래도 살짝은 있네요. 그랬더니 하와이에서 여비가 떨어져 멕시코까지 못했다. 가려고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현재 이민간 동포들 모두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거기 멕시코 떠난 사람들도 이렇게 크게 심려할 바는 아닌 듯 사료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니깽이라는 그 농장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에 대한 삶을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모 차관으로서 아주 미운적인 안일한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 윤치호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시면 윤치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죠.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애니깽 노동자들에 대한 파악을 하려는 이러한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역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이 인물도 친일적인 이러한 행위의 이러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다행인 겁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그 다행,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게 정확한 거냐, 어떤 거냐,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왜 편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행이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무능하다라는 게 단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일본 내무성에서 조선 사람이 더 많이 멕시코로 이민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고 있다. 왜? 워싱턴 당국이 더 이상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와 자기들의 노동력을 저하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내심 미국 땅에 자기들의 노동력 송출을 독점하고 조선인들은 제3국으로 진출시키는 게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요.
일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생각을 이 옳다라고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는 측면이죠. 어때요? 친일에 의한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황제는 얘기합니다. 오로지 일본의 이득 때문이라 우리가 희생만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도 황제다운이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희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비위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일본 친일적인 측면, 그죠? 자, 그랬더니 윤차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판단 생각 않고 누구한테? 국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녀는 어떻게 돼요? 점괘를 얻사옴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 점괘를 보잽니다. 국녀가 어때요? 황제의 이성적 판단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거기서 윤치호가 일본 속세문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뭐래요? 가만히 있어요, 점괘 얻어봅시다 하면서 세상에 꽃병에 꽃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그때 당시 황제의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울분이 좀 떠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글에서 좀 너무 좀 오바했겠죠.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어쨌든 이러한 그 모습을 갖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이러한 점괘를 통해서 상황을 갖다 판단하려는 이러한 모습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죠? 여기서 비합리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 황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얘기해 본다면은 비합리적이기도 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해요. 그냥 거기에서 지금 윤치호가 얘기하면 그런가? 황제의 모습을 보였다가도 또 궁녀가 말하면 그런가?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유부단한 이러한 인물이 바로 황제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옳지, 일본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봐야겠다. 그래서 외신에게 이렇게 공사를 갖다 통해서 진상품에 대한 감사의 서신을 보내기 바란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즉시 처치하겠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또 일반 우리 외무성의 파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면서 또 황제로서의 그래도 판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치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과 멕시코 사이에 간에는 서로 공사가 상주하고 있고, 그러기 조선의 관리가 멕시코 상주하는 것은 일본 당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일본의 또 눈치를 보이는 모습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뜻에 따라야 하는가? 그랬더니 일본의 공적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 판단이 옳은 것 같다. 우유부단한 모습, 자신의 생각은 또 감춰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간 이제는 어두워지고 다시 이제 소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리는 보니까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을 갖다 나타내 줬고요. 자, 그 중간에 4년이라는 이러한 텀을 이 소리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가죽 채찍, 애니깽 가시, 땡볕, 독사, 열대병, 1034명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바로 역사적인 이러한 그 사실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애니깽 박보랑이 안마정됐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조선에 대한 향수가 깃터져 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농사는 조선 사람에게 지옥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황금의 수확이었다 라고 하면서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뭘 볼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을 갖다가 역사적 진실, 그죠? 바로 소리를 통해서 이 실상, 역사적 진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소리라는 거. 소리에 대한 의미 확실하게 다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본다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무대 밝아지고, 그 다음에 멕시코 민요 제비가 그들의 민속 악기에 반주되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이 밑에 내용은 그다지 그렇게 없는데요. 근데 이 향수라고 제비라고 하는 이 노래가 조선 노동자들에게 바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연계돼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여기 제비라고 하는 민요 자체가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러한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보면은 민우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민우가 쓰러졌을 때 감독관이 와서 채찍질을 하고, 그다음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기력이 없어서 옆에 돕지 못하는 모습이 잠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철구와 그 다음에 한우, 그리고 또 이제 강쇠, 그리고 삼례, 민우까지 해서 지금 나라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라는 그들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합니까? 바로 나라에서 또 넘어오게 될 이주민들 혹은 아니면 이러한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너무나 참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황제나 윤치호나 궁녀에 대한 측면을 볼 때는 참 답답하고요. 거기다 이들을 바라볼 때는 솔직히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서 답답함을 다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은 서로 다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철구 쪽을 한번 본다면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조선 임금께 알려야 한다. 그때 한우는 가당치가 않다. 철구는 또 이 함정에 빠져 여기까지 끌려올지 누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 그때 한우는 조선이 여기서 어디라고 거길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철구는 그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러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한우는 지금 현재 조선과 멕시코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철구는 그래도 우리 구해주사는 조선 임금님밖에 없다. 참 임금은 이러고 있는데요. 임금님밖에 없다고 해서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우도 역시 생각합니다. 상감께서는 역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한다고 처지를 안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멀다 또 얘기하고요. 강세가 또 얘기하네요. 자, 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가다가 잡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때려가도 안 된다. 했더니 강세가 또 다음 사람이 가고 그 다음 사람이 가고 또 계속 이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선 노동자들에 이러한 실상을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측면인 거죠. 시체의 다리를 놓더라도 임금님께만 알려야 된다고 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우는 그랬더니 뭐 여길 빠져나가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데 철구가 메리다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삼례는 한우의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작정한 사람끼리 모두 떠나라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마음을 정했으면 지체하지 말고서 떠나라. 여기 내가 남아있을 거니까 누구든 살아남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라. 가서 임금님께 알려라. 조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랬더니 한우가 서두를 일은 아니다. 삼례가 또 얘기합니다. 4년 기다렸는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똑같은 거다 라고. 그래, 한우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일이 성사되려면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우라는 인물은 굉장히 치밀한이라는 인물이구나, 좀 꼼꼼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실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철구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철구나 혹은 강쇠 혹은 삼례, 이러한 인물들은 계획은 어쨌든 계획보다도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지금 현재 상태를 갖다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울분이 더욱더 강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는 이러한 의지가 훨씬 강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한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우도 어떻습니까? 자신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황실의 모습과 이들의 이러한 실상과 정반대, 하지만 이것을 병치 상태로 놓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노동자로서의 삶이 힘겨웠는지를 갖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다 라고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의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린 이러한 작품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이 글에 있어서 이러한 인물, 특히 이 셋에 대한 인물 파악이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뒤에 나오는 인물, 우리 조선이란 어떻게 보면 이민족에 대한 이러한 모습은 모두 똑같아요. 마음이, 그죠? 모두 마음이 똑같고 나라를 갖다 그리워하고 있고 그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서 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4명이 가게 됩니다. 삼례 빼고 4명이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는 한 명은 죽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또 어떻게 쿠바에까지 도착을 합니다만, 쿠바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미리국제로 붙잡혀서 5년 동안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풀려나와서 뭐 도망을 쳐서 또 간신히 또 이제 도망쳤지만 어쨌든 또 한 명이 죽고, 그래서 끝내는 한우하고 민우 이 2명이 이제 30년 만에 간신히 이제는 나라에 오게 됩니다.
왔지만 30년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언제입니까? 똑같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없는 이러한 민족이라고 해서 나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을 갖다가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는 그 멕시코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환을 겪고 힘겨운 이러한 삶을 갖다가 고되게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었다. 나라에서도 바로 받아주지 못하던 그러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 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잘 좀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특히 소리에 대한 의미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